네, 오늘의 코인, 오늘은 일타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서 인사 먼저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채굴 일타의 퍼펙트 플레이 제시를 해주신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이더리움이 머지 업그레이드를 완성하고 나서 일타님을 가장 먼저 좀 뵙고 싶었는데 저희가 또 시간 관계상 또 그러지는 못했었거든요. 과연 오늘은 또 어떤 내용도 준비하셨는지 그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9월 15일 오후 3시 42분 이더리움 더머지가 최종 완료되며 이더리움이 드디어 POW에서 POS로 전환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더리움의 더머지 업그레이드는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이더리움의 더머지 업그레이드는 암호화폐 세상에서 가장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앞으로 이더리움은 지분 증명 방식으로 바뀌어 기존 작업 증명 방식 대비 전력 소모량이 99% 이상 줄어들 것이며 속도 향상을 위한 샤딩 업그레이드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이더리움이 탄생된 2015년부터 예정된 전환으로 초기 백서에도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오랜 시간 동안 미뤄온 업그레이드인 만큼 철저하게 준비하여 남은 계획들도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더리움이 계획된 POS의 길을 걷는다면 기존 이더리움을 채굴하던 그 많은 채굴자들은 이제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들어보도록 하고요. 사실 저희가 또 오늘의 코인 이슈를 통해서도 어떤 데이터 분석 업체에서 이제 이달이 지나면 채굴자들의 수익이 영원히 될 것이다라는 그런 보도들도 들어드리긴 했었는데 사실 뭐 채굴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들도 많이 채굴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보도들이 과연 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의견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지금 이제 오늘 다룰 내용이기도 하지만 네. 사실상 이더리움이 머지가 된 이후로 채굴 가능한 코인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한 코인을 캐더라도 국내 전기세로는 수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이제 전력에 관한 전기세로 어떠한 코인을 채굴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수익권인 상태가 좀 아닌 형국이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뭐 전기세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사실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굉장히 침체기이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들을 이제 하나하나의 코인들이 받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좀 그러한 면에서 바라본다고 한다면 과연 채굴자 분들께서는 앞으로 어떠한 방향성으로 좀 움직이게 될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도 저희가 하나하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더리움이 머지가 완료된 이후 이더리움의 네트워크 해시를 가장 많이 이어받은 코인은 이더리움 클래식과 레이븐입니다. 우선 이더리움 클래식의 네트워크 해시 레이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의 네트워크 해시는 머지 이전에 50테라이시 정도의 규모를 보여주다가 머지 직후 300테라이시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네트워크 해시 레이트가 빠지며 현재는 200테라이시 정도의 규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전과 비교해서 4배 정도 네트워크 해시 레이트가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네트워크 해시 레이트는 작업 증명 방식 채굴에 동원되는 채굴자들의 컴퓨터 연산력의 총합입니다. 특정 암호화폐를 채굴하기 위해 투자되는 인프라의 지표로도 볼 수 있고요. 해당 코인을 채굴하고 있는 채굴자가 늘면 당연히 네트워크 해시 레이트는 높아지게 됩니다. 네트워크 해시 레이트가 높아지게 되면 채굴 코인의 보안성이 올라가게 되고 이는 코인의 가치 또한 상승할 수 있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네트워크 해시 레이트가 상승한다는 것은 채굴 난이도가 상승한다는 이야기와 같으며 채굴 난이도가 상승하게 된다면 채굴 보상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채굴자들이 코인을 채굴하는 데 들어가는 원가가 상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코인에는 호재로도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더리움 클래식의 네트워크 해시 레이트는 50테라이시에서 200테라이시로 4배가량 상승을 하였는데 이더리움 클래식은 머지 직후 상승은커녕 오히려 하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매우 특별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더리움 머지 이후 이더리움을 채굴하던 채굴자들은 더 이상 이더리움을 채굴할 수 없게 되었으니 우르르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몰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더리움 클래식의 네트워크 해시가 빠르게 올라가고
네트워크 난이도 또한 급증해 버린 거죠. 이는 너무나도 빠르게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채굴자들이 이더리움 클래식을 채굴하면 마이너스가 나오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핵심적인 부분들은 이런 거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더리움을 채굴할 수 없게 된 채굴자분들이 이더리움 클래식을 이제 채굴을 하게 됐는데 너무나도 많은 채굴자분들께서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을 채굴을 하게 되면서 이더리움 클래식의 이제 채굴량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급격하게 이더리움 클래식의 네트워크 해시레이트가 좀 빠르게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채굴자들이 이더리움 클래식을 채굴하게 되면은 마이너스를 겪게 되는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력에 관한 전력비들도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더리움 클래식의 가격도 좋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이더리움 클래식을 채굴하게 될 경우에 마이너스 수익권이 되게 됐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이 채굴자분들은 어떠한 또 태도나 방향성들을 보이게 될지 좀 궁금한데 이어서 계속 저희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더리움의 네트워크 해시레이트는 이더리움 클래식의 네트워크 해시레이트는 최대 300테라이시까지 상승을 했었지만 현재는 200테라이시까지 빠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채굴자들이 채굴을 포기하고 채굴기의 가동을 중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수익성이 나오지 않아 오히려 채굴자들이 채굴을 포기하며 기기 가동을 중단하고 있는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더리움 더머지라는 이슈로 인해 한 상태에서 다른 새로운 상태로 옮아가거나 바뀌어가는 도중의 시기, 즉 채굴 과도기의 시기를 겪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물가 상승과 미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가상자산을 기피하는 심리가 심화되고 거래량은 줄고 대장격인 비트코인이 폭락하며 전반적인 코인 시장 분위기 자체가 좋지 못한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의 즉각적인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이더리움 머지 이후 이더리움 클래식을 채굴하고 있는 채굴자가 마이너스인 수익에서도 지금도 채굴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또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의 의미를 밝게 보고 있다, 미래를 밝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채굴자들의 수익성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지금도 채굴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건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더리움 클래식에 관해서는 우리가 좀 긍정적인 호재로 조금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가치가 어떻게 펼쳐질지. 하지만 이 와중에도 분명히 이제 중단하는 채굴자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더리움 채굴자 중에서 이렇게 이더리움 클래식을 채굴하시는 분들 말고도 다른 곳으로 또 이동하시는 채굴자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더리움 머지 이후 모든 이더리움의 네트워크 시들이 이더리움 클래식으로만 간 건 간 아닙니다. 건 아닐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 외에도 레이븐 코인, 에르고 코인 등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이더리움, POW 등 수많은 채굴 코인들이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모든 코인을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로 이더리움의 네트워크 시를 많이 이어받은 레이븐 코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븐 코인은 이더리움 클래식과 달리 많은 분들에게 생소한 코인일 수도 있는데요. 2018년 1월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사전 채굴이 없는 탈중앙화로 시작이 되었으며 자산의 발행과 전송을 위한 플랫폼으로 증권형 토큰에 최적화된 암호화폐입니다. 증권형 토큰이란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것처럼 실물 자산이나 금융 자산을 기반으로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레이븐 코인은 안티 아식으로도 유명합니다. 채굴은 처음에는 노트북으로도 채굴을 할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경쟁이 치열해지고 난이도가 점점 증가되자 특정 알고리즘 채굴에 특화되어 있는 전문 반도체 칩까지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로 아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식 장비는 상당히 고가이며 일반인이 수급을 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자본력이 있는 소수의 인원들이 채굴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러한 전문 장비가 채굴 시장을 장악하자 채굴 중앙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레이븐 코인은 시작부터 아식 채굴이 안 되는 알고리즘 X16R로 시작을 하여 해당 알고리즘의 채굴기가 개발이 되자 알고리즘을 X16RV2로
변경, 또 아식 채굴기가 나오자 카우파워로 변경하며 일반인들도 쉽게 수급을 할 수 있는 GPU 채굴만을 허용하고 있는 레이븐코인입니다. 그러면 이 이더리움을 채굴하지 못하는 채굴자분들이 꼭 모두 다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이동을 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럼 어떤 코인들로 이동을 했을까라는 부분들 체크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레이븐 코인에 관해서 좀 짚어주셨었고요. 그리고 이 레이븐 코인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일반인들도 좀 채굴을 할 수 있는 그런 코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럼 이어서 계속 이야기 들어보면서 저희가 한번 마무리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레이븐 코인의 해시레이트 차트입니다. 레이븐 코인 또한 이더리움 머지 이전 5테라이시였던 해시레이트가 현재 16테라이시까지 3배가량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가격 적은 부분이 이더리움 클래식과는 달리 폭발적으로 상승하긴 했으나 이더리움 클래식과 마찬가지로 급속도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현재 채굴자 수익성, 즉 채산성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더리움 클래식에 뒤이어 이더리움의 네트워크 해시레이트를 두 번째로 많이 이어받았다라는 점에서 수많은 채굴자들이 레이븐 코인의 미래 가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개인적으로 레이븐 코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이븐 코인은 다른 암호화폐들이 이더리움과 경쟁해 스마트 계약 플랫폼으로 추월하려는 가운데 레이븐 코인은 자산 이전과 토큰화에 집중하며 독자적인 경로를 택한 것이 이유가 될 수 있으며 더 빠르고 더 안전한 네트워크와 역동적인 자산 교환 및 토큰화 기능, 그리고 분산화를 향한 강한 추진력 등에 비해 레이븐 코인은 아직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레이븐 코인에 관해서 오늘 처음으로 좀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일타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채굴자분들 역시도 투자자입니다. 장기 투자자이죠. 채굴을 해서 그 채굴을 통한 보상을 통해서 이익을 남기는 건데 이 채굴자분들이 이렇게 직접 채굴을 하는 만큼 당연히 단기적인 어떤 수익률을 바라고 이러한 채굴에 투자를 하진 않을 겁니다. 즉 장기 투자자의 관점에서 본다라는 건데 이더리움 클래식도 그렇고 레이븐 코인도 그렇고 이 채굴자분들이 계속해서 채굴을 이어오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당장의 시세는 뒷받침해주지 못할지언정 장기적인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레이븐 코인 역시도 지금 현재는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레이븐 코인에 관해서도 한번 알아보시는 시간 가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추가적으로 일타님께서 이 채굴자들의 현재 상황이라든지 또 이더리움의 머지에 관해서 개인적으로 좀 하시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까요?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국내에 많은 채굴을 하시는 네. 분들이 채산성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맞아요. 다들 심적으로 좀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하지만 시장 자체가 너무나 지금 위축이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이러한 날들이 지나가게 되면 또 좋은 날이 분명히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채굴을 직접 현장에서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들어보니까 너무나 와닿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시간이 살짝 남는데 이더리움에 관한 차트 분석만 살짝 해보고 오늘 한번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더리움 차트 분석까지도 오늘 준비를 해주셨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보고 오늘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오늘 준비해온 차트는 이더리움 클래식 차트입니다. 네. 현재 지금 여기 차트상에 보이는 이 노란색 박스는 거래량이 터졌던 구간을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주는 기물입니다. 현재 이더리움의 클래식 같은 경우에 7월 27일 날 거래량이 강력하게 한번 터졌었고 지금까지는 이 거래량 매물대를 확실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이더리움 클래식의 추세를 보았을 때는 상승 추세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23달러 미만으로 하방 돌파만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상승 여력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더리움 클래식의 현재 상황과 또 차트 분석까지 해주셨습니다. 이더리움이 아니라 또 이더리움 클래식 차트 분석이었고요. 지금 현재 시점이 조정을 받고 있는 시점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아직까지 상승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다라고 하고요. 23달러 선을 하방 이탈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추세들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도 오늘 함께 덧붙여 주셨습니다. 오늘 일타님과 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이더리움이 머지 업그레이드를 완료하고 나서 이더리움 이제 채굴자분들이 이더리움 클래식을 채굴한다라는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은 과연 현재 업계의 상황들이라든지 또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지에 관해서는 우리가 알아보기 힘든 부분들이었는데 오늘 일타님 덕분에 이 부분들에 관해서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채굴자분들이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임은 맞지만 아무래도 일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기적인 관점들로 우리가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가 지나면은 충분히 또 채굴에 관한 보상에 관한 수익률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올 테니까 모두들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 일타님을 대신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오늘은 또 채굴자분들이 이더리움 클래식뿐만 아니라 레이븐 코인이라는 알트코인도 여전히 생산을 하고 있다, 채굴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레이븐 코인의 장기적인 관점들까지도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혹시나 이 채굴자분들이 어떤 코인을 채굴하는지에 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레이븐 코인에 관해서도 한번 체크해 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타님 모셔보고 정말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좋은 이야기들 함께 들었던 것 같고요. 월요일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 번 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와 일타님은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